분석 데스크 여러분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만들어내지 마세요. 스스로를 칭하는 고유명사도 만들어내지 마세요. 아래 두 번째 남성분 김민하 평론가. 그건 김민하 평론가한테 좀 모욕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한국 남성이 김민하 평론가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다른 분이고 커다란 울타리님이 밑에 답을 해주셨네요. 오늘 방송에 나오시는 비상행동의 활동가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잠시 후에 우르르 나와 주실 겁니다. 이따 인터뷰를 길게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해놓고 있고요. 4월 9일이거든요. 51년 전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4.19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요즘은 부정선거라고 하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옛날엔 진짜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이승만과 싸웠던 민주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시민들이 물리쳤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지금의 우리들하고 마찬가지로 66년 전의 선조들이 대중운동을 한참 시작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남조선 노동당 출신의 군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자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았고 박정희는 본보기로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방법은 고문을 통한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대법원을 통한 사형 판결, 그리고 다음날 새벽 사형 집행. 선고가 이루어지고 8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사형이 이루어집니다. 무고한 시민을 본보기로 잡아 죽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르게 처리하고 전시하는 강압적인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전략, 즉 전략을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이 1975년 4월 9일 사건 조작 사법살인 인혁당 살해 사건입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경남 창녕의 매일신문 서도원 기자와 하재환 건축업자, 대구의 도예종 사마토건 회장, 송상진 양봉업자, 여정남 경북대 총학생회장, 경남 울주의 우홍선 한국 골든스탬프 상무, 경남 하만의 김용원 경기여고 교사, 경남 의령의 이수병 삼락 1어학원 강사가 박정희 유신체제 수호를 위해서 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신을 반환하면 고문의 흔적이 드러날 테니까 박정희 정권은 일부 희생자를 바로 화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대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문정현 신부가 평생을 걷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유는 이때 시신 탈취에 맞서다가 크레인에 깔리셨기 때문이죠.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저런 미친 녀석들의 폭압을 이기고 민주국가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오늘은 인혁당 사건 조작 사법살인 51주기의 날입니다. 혹자는 요즘 이 일로 평생 고통을 받으신 유가족의 구술 기록을 담은 책을 비판하기도 하던데 모르고 막 던지는 그런 철부지들도 둥기둥기 설득해서 들쳐매고 업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어른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큰 폭력이 승리의 열쇠가 결코 아니라는 깨달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UFC의 챔피언들은 UFC 회장님 데이나 화이트의 눈밖에 나면 계약이 해지돼서 그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싸우고 다니면 잡혀갈 거고요. 행여 밖에서 잘 싸워도 입식 타격기나 그래플링으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막기는 꽤 어렵겠죠. 힘이 세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을 관찰하시고 미국의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떡의 세계는 어려워서 제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 분석을 하는 밀떡이 직접 미국하고 싸워서 증명할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미국은 강합니다. 힘은 힘대로 센데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 제국의 패권 시대만 저물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주에 이슈 단어가 되었던 트럼프의 석기 시대 발언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2차 대전에 종지부를 찍은 일본 열도 공습의 주역 커티스 르메이 전 미국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세계 최고였던 미국 공군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무 말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전투기가 폭탄을 쏟아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던 폭격 신봉자 커티스 르메이 장군은 부통령으로 출마했을 당시에 베트남전의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폭격을 통해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 미국은 전쟁에서 졌고 베트남은 오늘날 제조업의 첨단을 달리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도 꽤 잘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석기시대는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결과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란은 석기시대는커녕 기름값도 통행세도 잘 걷는 나라가 될 판이고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화기를 배에 싣고 왔던 미국이 자기 나라를 들쑤시고 나간 뒤부터 독재체제가 강화될 것이며 이 불안정한 모멘텀을 기다려온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초승달 벨트를 공격할 것이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막 나가는 이스라엘을 막지 못하면 못할수록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은 작아질 겁니다. 민주정부가 4반세기 동안 해온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계시죠?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비협조한 나토 국가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내용도 속에 조금 들어가 있죠. DJ는 한반도 평화 1트, 노무현은 한반도 평화 2트와 자주국방 1트,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 3트와 자주국방 2트. 이 모든 건 미국이 해롱되는 지금을 위한 참을성 있는 준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삐진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외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 그간 미안했고 고마웠어. 제가 좋아하는 박재정 씨의 아저씨 발라드 노래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말고도 지금의 한국은 커다란 외교 카드가 한 장 더 있는데요. 국제질서의 혼란상을 대한민국이 선두에 나서서 수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오산에 사는 미남 한 분을 모셔서 그 알 실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는 스스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분석데스크. 고유명사 아니에요. 분석데스크는 여기저기 있는 거잖아요. 롤 안 보세요? 김경민 씨, 문신부님 건강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신부님 같은 분을 뵈면서 느끼는 건 제가 아는 바로는 문신부님이 자차로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속버스 타시고 기차 타시고 아주 젊은 시절에 크레인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크게 다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어 다니신 분이거든요. 지금 나이까지. 어떤 의지가 그 행동력을 그 괴물 같은 피지컬을 만들어냈는지 오랫동안 궁금합니다, 제가. 늙은 건가 인혁당 사건은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져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자세히 안 읽고 그 시절에 51년 전에 대한 기사만 보더라도 사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금의 이제 정보기관이죠. 중정에서 사실은 이제 선후 관계로 따질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의 이제는 없어질 검찰 특수부하고 비슷한 조직입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인혁당 사건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도 언론들도 이야기를 하고 시민사회들도 이게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나라의 TV 뉴스만 보시는 어르신들도 저 사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했고 재판을 하자마자 3심을 끝냈고 3심을 끝내자마자 사람을 사형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지상중계가 됩니다. 그때 뭐랄까 빨갱이가 죽었다 정도의 한 줄로 마무리 짓는 방송이나 신문의 뉴스의 그 글 한 토막을 보는 순간에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많이 느꼈고 실제로 저도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한 건 왜 형무소가 아니라 교도소가 아니라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을 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이 되거든요. 이감도 채되지 않은 이감을 언제 합니까? 다음 날 아침에 이감 바로 할 수 있나요? 교도행정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냥 사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구치소 앞에는 그 가족들을 비롯해서
뭐 신부님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이 가족이 또 옛날엔 얼마나 대가족이었습니까? 막 온 문중이 다 모이고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그 시절의 정서를 아무 말도 못하던 박정희 시대의 이웃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갑자기 가짜 사건을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사람을 사형하더라 라는. 네. 그것과 관련된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압도적 패권국에서 강대국들 중에 손에 꼽힐 만한 군사강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원 오브 댐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 오브 댐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베냐민 네타냐후인 것 같다. 힘은 남용할 때마다 약해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힘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닙니다. 미국의 힘이죠. 선거를 앞둔 야당이 여당을 때릴 스킬이 다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도 20년을 들으니까 양치기 소년 같죠.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월세를 올릴 거라는 인질극도 지금 우리가 10년 넘게 들으니까 인질도 납치범도 뭔가 스릴이 안 느껴집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내놓은 나라 곳간 새어나가는 소리라는 노래도 근 30년은 되어갑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예요. 재탕 히트곡입니다. 자기 통장이면 그렇게 관리했겠느냐라는 말에서 개혁신당의 혹은 개혁신당 당대표의 철학이 느껴집니다. 혹시 세금을 정부 여당 거라고 생각하나 이 사람들? 그래서 여당 정치인에게 잘해주는 기업이나 부처에게는 퍼줘도 되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 돈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나? 세금은 국가 거고 국민 거는 아니라는 발상이 진화를 거듭하면 세금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지가 하는 개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국가 수익 모델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금이 자기 통장인 줄 알고 관리하시던 분 계셨죠. 미소가 매력적인. 쿠팡의 매출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죠. 한국에서요. 돈을 주면 주는 대로 천박해지는 걸로는 국내 최고 업계는 아무리 봐도 재래 언론인데 왜 재래 언론이 사면 초과에 빠진 쿠팡을 두둔해주지 않을까? 쿠팡에게 손 벌리기 좋을 때인데. 제가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생긴 우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온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을 하자마자 미담 기사를 뿌리고 신제품 홍보를 하면 역효과가 나겠죠. 그걸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홍보 조직에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분노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홍보성 기사를 내놓는 겁니다. 연원을 좀 따라가 보면요. 지난달 중순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멸종한 줄 알았던 저그가 외딴 행성에서 발견되듯이 최초의 유화적인 언론 플레이는 지난달 중순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새벽 배송 체험 기사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날 이미 예측이 가능했죠. 이걸 신호로 앞으로 쿠팡의 매출 증대, 쿠팡의 사회공헌, 쿠팡의 신제품 출시 등의 기사가 이어지겠구나. 자신의 이 행위가 쿠팡의 이런 언론 플레이 청사진 속에 첫 단계임을 느끼지 못했다면 저 사진 안에 나와 있는 수원무의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정무감각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배송을 로저스 대표하고 함께 뛰긴 뛰었어야 했을 텐데 사진은 찍히지 마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이날의 콩나물 국밥 보도를 깃발로 선거의 여왕 박근혜를 방불케 하는 로저스 전국 투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배송 노동자 연쇄 사망 때 시무룩했을 재래 언론이 기름칠을 하는 시즌이 온 거죠. 매출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 하시고 의인상도 주시고 의료봉사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걸로 봐서 보좌관이나 여의도 컨설턴트 출신들이 낸 아이디어가 쿠팡 홍보실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관이 한참 다시 화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업 필요하신 국회에 계신 여러분 쿠팡 대관 자리 알아보시면 요즘 TO가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타이밍이 아주 좋습니다. 소나기 올 때는 처마 밑에 숨어 있다가 날이 개니까 사업비와 홍보비를 푸는 거죠. 여러분에게 분노도 자주 제공하는 재래 언론 한겨레를 여러분의 이익에 잘 맞게 활용하시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광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기업이 하는 짓에 대한 보도를 찾아보실 때는 한겨레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어떤 재래 언론보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외압에 강한 편이고 정치면과 달리 보도를 잘 왜곡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겨레 이주빈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요즘 들어 미담 기사용 홍보 자료를 부쩍 많이 생산하고 있는 쿠팡은 탈팡 행렬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사회적 대화 현장에서 택배기사 몫의 사회보험료 지급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선언을 뒤집어 버렸다고 하죠. ESG인 척도 하고 다른 모든 걸 다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대관이나 홍보에 나가는 큰 돈도 하나 안 아깝지만 목숨 걸고 고생하는 노동자에게만큼은 아무것도 내줄 수 없다는 그야말로 메이드 인 코리아 DNA입니다. 이 뚝심으로 쿠팡이 되살아난다면 저는 상실감이 꽤 클 겁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까지 마지막 보루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택배기사 새벽배송 주 48시간 상한에 대해서 뻗대고 있거든요. 쿠팡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상을 업기로 했습니다. 이제 합의고 뭐고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보이네요.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8월 말 기준 2018억 원어치를 들고 있던 쿠팡의 주식을 다 털어냈습니다. 작년 12월 환노위에서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국민들 노후자금 들어간 기업이 로비로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게 맞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때 연금공단에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조치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쿠팡 주식을 모두 털어버린 바로 그거죠. 거대 펀드,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투자자로서 ESG에 맞는 투자 성향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제적으로도 국민연금은 앞으로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 국민들도 화가 났고요. 여당도 화가 났고요. 정부도 화가 났는데 다수 재래 언론만 로저스 받아쓰기를 해주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쿠팡이 이긴 걸까요? 진 걸까요? 현재까지의 답은 싸움은 아직 안 끝났다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죽인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 회사 이대로 놔줄 수 없죠. 예. 안 그래도 최근 언론들 보니까 쿠팡에 힘 실어주는 기사들 엄청 쏟아내던데 그래도 쿠팡 쓸래요? 라는 기사들. 하하. 네. 자,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진보 정치에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마음에 드는 언어를 아주 정의로운 언어를 꺼내놓고 그 언어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온 세상을 구분해버리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새벽 배송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꼭 뭐 진보당까지 안 가더라도 많은 노조들이 새벽 배송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새벽 배송이 주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배송은 해도 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은 적게 일하고 급여를 훨씬 많이 줘야 됩니다. 그거 관리 감독하는 거 우리나라 정부가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진보적인 의제가 아니라 극히 자본주의적인 의제가 되거든요. 쿠팡이 휘청이는 동안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와 네이버가 무엇을 했느냐가 저는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배송 시스템을 갖춰놨었어야 돼요. 어떻게? 노동 친화적으로. 돈을 많이 줘가면서. 그걸 빨리 했어야죠. 너무 못했어요. 그거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이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 의제가 아닙니다. 테크 기업과 로지스틱스 의제입니다. 롯데 W타워님. 음식 배달 노동자입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쓰레기지만 음식 배달계에서 탑입니다. 네. 배민이 그냥저냥 해놓으면 쿠팡이 쥐어짜고 배민은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건에 기본 3,000원이던 배달료가 2,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000원일 때도 눈길 빗길에서 지름길 타고 맵을 막 횡단하시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2,200원이면 무조건 더 다칩니다. 비극은 산업에서는 퍼센티지로 나타납니다.
1%였던 오토바이의 사고 확률이 1.7%로 늘었다라고 할 때 그 원인은 뭘까? 아마도 배달 단가가 떨어져서이겠죠. 그런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쿠팡이츠가 선두주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네. 저 추경 월세 서사는 부동산 유튜버 세상에서는 진리입니다. 거기는 다른 차원의 인식이 있는 듯. 네. 왜 여러분 저처럼 학교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셨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서사를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를 생활화하고 남의 험담도 열심히 해가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지분을 얻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다른 거짓말을 같이 생산해냅니다. 부동산 진영이다 내가.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내 삶이 끝난다. 내 영향력도 떨어지고 내 수익도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짓말들을 최근에 좀 더 화끈하게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느냐. 보수 정권일 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먹고 살만할 때는. 근데 민주 정권이 들어오면 극우로 돌변합니다. 가장 심한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왜요?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세상 좋으니까요. 끝으로 저희 방송에서 만났던 매일노동뉴스의 정소희 기자가 런던 베이글 뮤지엄 과로사 보도로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본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뒤늦게나마 전합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저희의 보는 눈.